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선용 저자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세 가지 통로.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과 예술, 삶과 행복의 토대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근로소득에 갇혀 있었다. 소득이란 개인이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재화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소득이다.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은 근로자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에 근로소득으로 시작한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해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즉, 사업으로 돈을 버는 소득이다. 작게 구멍가게를 하든지 크게 사업체를 하든지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은 사업가다. 셋째, 자본소득이다. 자본소득이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 영업에 투하한 자본 외에 출자 또는 재산 소유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즉, 자본이 버는 돈이다. 나는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소득은 바로 자본소득이다. 돈이 돈을 버는 소득 구조를 갖춘 사람이 바로 자본가이다. 우리는 근로자이거나 사업가이거나 자본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가라고 부른다. 실업자의 인생에는 소득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없는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 네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비교해서 각 소득의 장단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소득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돈은 같은 돈이지만 각기 다르다. 근로자의 소득, 사업가의 소득, 자본가의 소득은 돈을 버는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겠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나훈아와 남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요즘은 가수 나훈아의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에는 가수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다. 가수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로 그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무시로, 홍시, 울긴 왜 울어, 잡초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가수 나훈아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저작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바로 자본가의 소득이다. 반면에 가수 남진은 본인이 작사 또는 작곡한 히트곡이 별로 없다. 결국 지금도 공연 또는 방송이라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가수 나훈아는 자본소득이고 가수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예술가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날 때 그 예술은 빛을 발한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있다. 유산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등대로 같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한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여성 소설가가 되었다. 경제적인 자유로움은 예술적 자유로움을 준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정스토리라는 네이버 블로거와 네이버 카페 고창모와 정창모 카페직이다. 정스토리라는 블로거는 아버지, 고창모 카페직에는 아버지 친구다. 2014년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친구는 네이버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둘은 똑같이 글을 써서 아버지는 블로그에, 그 친구는 카페에 올렸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하는 블로거다. 반면에 그 친구는 20만 명의 카페 회원들이 열심히 글을 올려서 지금은 카페 운영 관리만 한다. 아버지는 아직도 글쓰기 노동을 하지만 수익이 없고 그 친구는 카페 운영 관리만 하고도 소득을 번다.
여기에 카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헬로미트라는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경영까지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커뮤니티였던 것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확장했다. 지금도 사업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아버지는 아직도 근로자이고 그 친구는 사업가이며 이제는 그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로 거듭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 부모를 두는 것이다. 부자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게 사업가 또는 자본가 반열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은 노동으로 돈을 번다. 처음 시작점은 근로소득이다. 거기서부터 소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전략의 핵심은 근로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업가 마인드 또는 자본가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작사, 작곡 능력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업가 마인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협력, 기술의 효능, 그리고 자본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경제 감각과 능력이 있었다. 이들처럼 세 가지 경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는 소득의 본질을 이해하고 경제 감각을 길러야 한다. 나처럼 너무 오랫동안 근로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소득은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있어야 지출도 있고 자산도 쌓인다. 소득이 바로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소득을 이룩할 것인가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경제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소득을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쪽에 파묻혀서 다른 소득의 특징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근로소득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너는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경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다. 아마 근로자는 내일 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속에 있을 거다. 그러나 사업가는 내일의 일이 즐거움일 것이고 자본가는 요일에 상관없이 매일이 휴일이다. 네가 최소한 사업가의 삶, 아니 할 수 있다면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90%가 돈과 관련이 있다. 돈 공부, 경제 공부는 삶의 본질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네 삶이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지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